그래서 미스터 방이랑 이런 것들 생각보다 잘하네요. 주중에 구글도 따로 아마 많이 안 했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나쁘진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 다시 복습해 나가시면 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과서 문제는 다 맞춰야 되고 모의고사에서 좀 대비를 또 잘 해야 되겠죠. 네, 조금 궁금하시겠지만 좀 이따가 좀 한번 보고 일단은 저기 책을 일단 한번 펴보시면 81페이지를 펴보실래요? 왜냐면 앞에는 제가 일부러 이제 교과서 원래 원본을 집어넣고 뒤에는 교사용 교과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쓰면서 해도 좋긴 한데 그걸 복습으로 쓰고 설명은 여기 써 있는 걸 가지고 좀 빠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일단 이제 채만식이죠. 채만식. 일단 좀 작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작가라서. 채만식 하면 키워드가 풍자예요, 풍자. 그래서 뭔가 이제 해학적이가 우리가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사회상, 인물이나 뭐 그런 시대상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합니다. 그래서 풍자라는 건 항상 웃음도 있지만 그 안에 비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만식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대표작이 좀 몇 개 더 있죠. 예를 들어 뭐 태평천하 이게 가장 채만식을 대표하는 작품이 되겠죠. 이거는 일본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일제 강점기에 이제 친일파 뭐 이제 이런 인물들을 비판하고 미스터 방은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운 그 시기의 어떤 상황. 일종의 좀 미군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인물. 물론 이제 친일파도 또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친일파가 좀 몰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그 시대적인 차이. 그래서 이것도 연계돼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 보면은 이 소설은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배경으로 방산복이라는 기회주의 인물. 이게 일단 나쁜 애죠 얘가. 자,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자, 여기서 일단 또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껍빛단니, 캡틴이라는 게 저기 러시아 말인데 껍빛단니. 그래서 껍빛단니. 그래서 얘는 막 다 붙어요. 친일파였다가 막 또 소련 친소파였다가 또 친미파였다가 계속 변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껍빛단이라고 이제 전관웅이라는 다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과 좀 비교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방산복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진짜 완전 권력에 그 여기저기 잘 붙어서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이인국 박사인데 이 인물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방산복이랑은 좀 출세하는 그 기준이 좀 더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서 풍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풍자와 관련해서 우리 고전 문학에서는 예를 들어 뭐 흥보전 같은 거 있잖아요. 흥부전 같은 거. 흥부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흥보라고도 하고 흥부라고 하는데 흥부는 약간 얘는 좀 해학적 인물이잖아요. 좀 연민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놀부, 얘가 이제 좀 풍자적인 어떤 인물의 대상이죠. 뭔가 이제 웃음을 유발하지만 비판적인 어떤 그런 대상. 흥부는 좀 웃음을 유발하기도 좀 불쌍하기도 하죠. 물론 흥부도 좀 풍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히 여기 이제 흥부전 하면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판소리계 소설. 이제 그 전과 관련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채만식이 그 문체 자체가 판소리 사설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판소리 소설의 어떤 문체적인 특성이
채반식에서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판소리, 사설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연결지어서 또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셨나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 판소리 소설제 필기. 그렇죠. 하고 있었고. 다른 외부 작품에 대해서 언급은 없으셨어요? 혹시 뭐 네. 툭툭 던지는 거? 없었어요. 그렇죠. 괜히 잘못 던지고 하다가 이제 자기 출제거리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건 잘 언급을 안 하셨나 보다. 왜냐면 하다 보면 자기가 시험 문제 낼 거를 말씀할 수도 있으니까,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 툭 던지면 잘 필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일단 연계 가능성들의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 적었나요, 참? 네, 지워둘게요. 자, 그럼 이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그냥 일단 좀 같이 읽어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낭독을 듣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풍자적으로 그려낸다는 거 키워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허세를 부리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또 체크할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뭐 허세 부리고 과시하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그 이제 고전 시가에서 사설 시조에서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허세 부리고 과시하는 어떤 시조의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두터비 뭐 이렇게 해서 두터비 파리를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두터비가 이제 그때 당시 어떤 탐관오리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두터비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허세, 과시 이런 것들 비판적인 어떤 대상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장수가 있거든요. 이거 개를 파는 거예요. 그 멍멍 그게 아니 당연히 아니겠죠. 개장수가 나오는데 이 개장수 되게 어떤 아는 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막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현학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드러날 학문을 좀 드러낸다. 그래서 막 아는 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개 사세요 하는데 그거를 막 좀 한자를 막 사용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지적하는, 그래서 이제 지식을 좀 뽐내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또 좀 이제 우리가 고전 문학과 좀 연결해서 갑자기 툭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골고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일단 뭐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진짜 본 게임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 자, 나그네는 자,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다 이렇게 됐어요. 자, 기억이 나겠지만 이 백주사 인물은 해방 전에 친일파였죠. 이렇게. 자, 그때만 해도 해방 전만 해도 이제 백주사가 더 월등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해방 이후에 이 미스터 방이 어떤 미군의 이제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제 권력이 생겨서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렇지 않아도 이쯤에 의기자 뭐 양양한 참이돼. 뭔가 이제 의기가 양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자신만만하고 이런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장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다. 금방 이거 달 것 같고요,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끈불끈 얘기를 사용하고 있고, 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은. 그 다음에 불끈불끈. 음성상징어 이런 것들도 표현상의 특징 물어볼 수 있겠죠? 뭔가 이제 금방이라도 막 하늘을 달 것 같고 맞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참 뭐 흰 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자,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면 날 과시한 놈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 천지에 참 어림없어 하면서 좀 이제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 자, 기고만장의 집 있으면 자기 과시적 태도, 그다음에 이제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허세. 이렇게. 대신 뭔가 미군에 조금이라도 불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 능력은 아닐 텐데, 맞죠? 자, 누가 옆에서 저를 뭐라고 하면 괄시를 한단 말이지 공연히 자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역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게 음성상징 같은 게. 자,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이런 것도 다 음성상징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뭔가 이 툭도 마찬가지고요. 맞죠? 그러니까 생김새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일단 겉모습, 외양 묘사죠. 자, 외양 묘사를 좀 우스꽝스럽게 합니다. 맞죠? 우스꽝스럽게. 진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외양 묘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대상을 이제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희화화한다 이렇게 돼요. 생긴 걸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겉모습을 이제 우스꽝스럽게 해서 그 사람 인물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자의 어떤 대상이 방사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 있듯이 그 외향적 특징과 표정을 과장하여 묘사한다. 그래서 동시에 얻어진 효과가 뭐다?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 이런 게 보통 봉산탈춤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봉산탈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막 이제 양반들이 등장을 해요. 이 양반이 이제 탈을 쓰고 연기를 하겠지만 이 양반의 어떤 외양 묘사를 되게 바보스럽게 그려요. 그 인중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붓고 입술이랑 그래서 이제 언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청이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제 그런 장면들도 여기서 좀 드러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아마 그 외부 지문도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봉산탈출. 그러면 또 이제 희화화 이런 걸 좀 찾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지금 잘 이해되고 있죠? 문학보다 낫지? 저희 문법보다 낫지? 그냥 편하게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창조자료 보면은 해학적인 요청 중에 희화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특히 그 대상의 어떤 외양 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겉모습 같은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풍자와 비판이 계속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방상복도 이 비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백주사도 친일적인 흔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방산복이에요. 참 너무 글씨가 되나요? 방산복. 그래서 이제 삼복이 백주사. 그런 어떤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소설은 사실 판타지가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 사실적, 그러니까 말이 그냥 쉽게 해서 리얼리즘이야, 리얼리즘. 사실주의,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세태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어떤 그때 당시 어떤 세태를 잘 드러낸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해방 이후의 어떤 사회 모습, 세상이 어떤 일어난 어떤 모습들을 알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좀 세태 소설의 어떤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친일파나 친미파나 이런 것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꼼꼼하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자에게 뭐 좀 뭐 말을 걷는 어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판소리 사설체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단 서술상의 특징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읽어보죠. 참 1회 등 공양 3구 물 다복운 방산무기요. 자, 청어를 못하는 청나라 말이겠죠. 일어를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지금 뭐 중국말 쉽게 해서 일본말 이런 거 다 할 줄 안다 하면서 또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다. 자, 하다가 생각나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순에 다 마신다. 자, 그러고는 시커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한 좀 되게 좀 개걸스러운 느낌이 들죠. 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박이요 신사요 방 선생으로 불려지는 시방 무심 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컵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자 집어다 으드으드 씹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좀 예의 바르게 먹지 않아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먹어.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의 어떤 성격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갑자기 좀 권력이 생긴 거지만 사실 뭔가 좀 교양이 없어 보이고 이제 그런 인물이라는 거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스터 방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뭐라고 좀 이제 문화 개념을 하면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접적 제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제 행동이나 뭐 대화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접 제시를 다른 말로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보여주기. 그래서 보여주기. 그래서 뭐다? 어떤 인물의 어떤 행동이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겉모습 같은 거, 외양 묘사.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인물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제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른 말로 보여준다. 행동이나 묘사로 보여준다. 그래서 보여주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랑 같이 다니는 게뭐 싸가지가 없다, 게으르다, 친일파다. 그래서 그런 게 직접 제시라고 해서 이거는 말하기라고 하죠. 참고로 이거는 하나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거죠. 서술자가 어떤 인물이다, 게으른 인물이다, 친일적인 인물이다 직접 서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제시입니다. 헷갈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알고 있으면 쉬워요. 1학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런 개념들은 사실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꼼꼼하게 다져놔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왔고요. 술은 참 맥주가 술입내다. 자,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가 벼랑간 어디로 가서 이번에는 맥주 추악이 나온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술에 좀 취했나? 왔다 갔다 하네요. 맞죠? 술도 미국 사람들가 문명했죠. 재선 사람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말 아직도 어른들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대한민국 아직 멀었어 하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사대주의적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태도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고요. 멀고 아직도 멀었지. 자, 백주사가 방산복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맞장구 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친일파였는데 지금 방산복한테 비를 붙어서 조금 이제 자신의 어떤 잃어버렸던 권력을 찾으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기억해 주세요.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알겠죠? 막 진짜 막 전적으로 동의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장구 쳐주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성우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란 수염. 자, 백주사가 역시 이 백주사의 생김새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역시 희화하고 있어요. 역시 풍자의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병을 들어 주인의 빈 컵에 따르면서 역시 맞장구 친다고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맞장구를 쳐 비를 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만약 실제 시험이나 그런 거는 어떤 이 글의 흐름을 가지고 맞장구 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제 술도 이렇게 따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지금 백주사가 저 방산복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기분을 맞춰주고 있구나. 요거 가지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내시니까 다 인물파 하시면 됩니다. 백상 좀 드슈 난 과에 괜히 자 그려서 자 백상주랑 다 아는데 만난 지 오래됐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지 갑자기 48이 아닌가 그럼 나보다 11살 위시군 하면서 뭔가 반존대 느낌이 맞죠? 반말도 좀 하면서 위시군 하면서 좀 높이는 것 같은데 반말하고 있고요. 그래도 백상은 안 늙은 집심이 허허허 자 안 늙은 게 다 무언가 머리 색깔 보기에 자 조백이시지. 백주사는 은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에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다. 그치 약간 이제 반말하고 있고 예전에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지금 자기한테 몇이지 나이 몇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기분이 나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별표를 쳐야 됩니다. 여기다 특이한 부분이잖아요. 전지적인 서술자가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여 백주사의 내면색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내면 심리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낸다는 것이. 자, 나를 사용한다. 자, 10년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된다. 그 앞에 주초가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면 몰어 앉아 잔을 마셔야 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탐한 나그네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잖아 지금. 백상인이 술 드셔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자 발베끼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하면서 지금 그 백주사의 심리를 좀 드러내고 있네요.
그런 것들. 또 나이도 나이는요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고 해도 나는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지적 시점인데 맞죠? 여기서는 나로 등장하는 거 여기 서술상의 특징이 특이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자기 집안 얘기하는 거죠. 5대조가 지금 호조파사를 지냈고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자 이런 명문거족의 집안이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로를 쳐서 서술하는 게 사실 뭔가 족보를 좀 조작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죠. 좀 오히려 굳이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걸 이제 서술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또 내 12촌이 자 분수요 12촌의 아들 만주국 이렇게 일본이 세운 가상 같은 나라였죠. 임시 나라였죠.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이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하면 크게 못하던 백부장, 홍팔 등의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하면서 2달 전 그때랑 같았어도 하면서 지금 해방이 됐는데 오히려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왜곡된 역사의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곡된 어떤 역사의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런 친일파를 했던 인물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작가의 의도가. 자, 이놈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련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제 역시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지금 사실은 일제강점기거든요. 근데 본인은 친일파였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왜곡된 잘못된 윤리의식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친일을 방사한 반윤리적인 역사의식이 부재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 자 되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 아주 보고할 것이 없었다 해서 이제 미스터 방의 어떤 집안이 좀 소개가 되네요.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성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그 아리가 집신상수였다. 벌벌 없는 사람. 70에 고롱고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산복이는 자 하면서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 알기로는 자 상일꾼이었다. 자 그러나 30을 바라보도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던 꼬비뚜리 방랑국 다시 또 생김새가 좀 희화하고 있죠. 자 물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판이었다. 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런 좀 관용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속담 같은 거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상일뿐일 바에 남의 세토 마직이라도 얻어 재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꼬비뚜리 삼복이가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한답시고 조석이 관계없는 부모에게 다 처자식 떠맡기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자, 그것이 열두해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써있듯이 그 인물의 어떤 삶의 내력을 쭉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별표 치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잘 물어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이런 요약적 제시하면 뭐 몇 년이 흘렀다 혹은 몇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좀만 더 읽기 힘들어도 자 떠난 지 7, 8년을 자 또 세월이 흘렀어요. 이렇게 그걸 보여줍니다. 자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중국도 왔고 일본도 왔고 이제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자 기별이 전해 왔다. 그러고는 깜깜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퍼뜩 고향에 들어왔다. 이렇게. 그래서 7, 8년 그 다음에 또 중국 상해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고향에 왔네요. 자 10여 년을 저의 말 같다 동양 삼국을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 이 딸과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끼어진 구둣장을 꿰어들고 있는 모양이니까 역시 뭔가 이제 가난하고 좀 그렇게 궁핍한 느낌이 듭니다. 역시 이것도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군데군데 김질환에서나 빨아다리 무명의 고의적삼이 있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하면서 오히려 가난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이제 보죠. 늙은 어미와 아니 젊은 가숙이 자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불모매하면서 한 1년을 빈둥거리 놀다 백수네 완전히 얻어먹고 지냈으니까 나이도 있는데 저기 회심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처자식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자,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에 자, 다 시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이렇게 뭐 이제 현저동 자, 그 다음에 용산 있는 연합군 뭐 이런 어떤 실제 지명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실제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은 작품에 사실감을 좀 부여한다고 합니다. 사실감. 이렇게. 자, 연합군 포롱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자,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박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니까 맞죠? 미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진보되었죠.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사건에 좀 인과관계, 좀 계기성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복이 갑자기 뭐 영어를 잘하는 인물로 그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얘가 좀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 어떤 사건의 어떤 흐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걸 계기성이라고 하거든요. 인과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갑자기 무턱대고 방사복 영어 잘한다면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자, 다시 1년이라는 자,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참아 구두직공으로 구두방을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죽이 나서 구두방이 언어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짜 한 개 걸머지고 신기로 장사로 나서고 말았다 하면서 역시 또 방산복의 어떤 직업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쭉 지금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한복판에 한 길에 앉아 신기루 장사를 하자니 자연 서러운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띄일 수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 그렇지 아이고 대충 빈둥빈둥거리더니 저러고 지냈는구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구고야 그렇죠. 뭐 대단하고 할 줄 알았는데 부전자제구만 아범은 집신장소 자식 구두기는 장소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야? 자 아마 신발 명담에다 무덤을 썼든가 하면서 좀 일종의 조롱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무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뭔가 조롱하는 태도도 좀 있다.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종의 좀 조롱도 하고 있죠. 이거는 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맞지? 어쨌든 뭐라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 품행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근진을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독자 게임을 주고 징박아가지고 하는 천업이 하던 그 코피들이 삼복이었다 이렇게 되네요. 약간 뭐뭐 해주고 뭐뭐 해주고 뭐뭐 해주고 일종의 약간 판소리 느낌이 나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뭐뭐 해주고 뭐뭐 해주고 뭐뭐 해주고 일종의 좀 판소리 느낌처럼 쭉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더니 발칙한 놈 고였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방산복에 대한 어떤 것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 다시 이제 아까 그 장면 와서 자,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별 볼일 없는 놈이었는데. 자 그러나 일반으로는 그러던 코피토리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을 들었다는 말이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이지 불과 몇 달지간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시다 방이지 구리다 방이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가진 후광 다하며 자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강이 나서 막 이러니 자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안타까기도 하였다. 사람 문수 참으로 모를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코피돌이 삼복이 눈부신 자, 발신은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바람이 났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 수월한 것이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간단하고 수월한 것. 다만 몸에 지진 재주가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만이나 익힌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었던 바는 아니지 봐 이렇게. 그래서 뭔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좀 상황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해방 이전에 길거리 시민들도 항상 보고 해방이 되어도 이제 달궈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미군들이 이제 와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모습을 보고 돈을 벌벌 떠올린다. 방송도 급히 양봉을 사입고 시장을 나가서 말이 통하지 않아 물건을 사지 못한 S 소위를 마주쳐 도와줬고 그 일을 위해서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고. 자, 이 방상복은 미스방을 불리면서 S 소위 같은 경우 권세를 부리 축적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방상복은 고향사람 백수를 우연히 기름하면서 자신의 집에 와서 파손을 듣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가볼게요 이제. 자, 백주사의 아들 백선복은 이게 좀 이제 좀 이렇게 회상하듯이 좀 서술되고 있네요. 자, 순사 임명장을 받아지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정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만원짜리 저금 통장과 만원치가 넘는 옷이 비단과 역시 만원치 넘는 여편 내의 폐물과를 장만하였다. 아무튼 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는 거죠. 부패한 어떤 권력 그런 것들로 인한 물건들 얻는 것들. 자, 남들은 주인 창자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만씩 쌓였고 그래서 이 남들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대비도 드러나 있네요. 맞죠? 자,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역시 남들과 이렇게 대비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친일 행적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게 더 부각되고 있죠. 자, 경찰서의 정재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 더욱 호화판이었다. 8.2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복 6통에서 역시 이제 아까랑 비슷한 형태죠. 쭉 어떻게 하고 있다? 좀 배열하고 있다. 한 줄씩 배열하고 있고 또 나열하고 있고 또 혹은 이제 열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부패한 어떤 그런 모습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었더란다. 그래서 있었더란다 하면은 이제 이게 있었더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그게 약간 줄어든 게 덜한다거든요. 이게 줄면 뭐뭐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인용의 표현이죠. 그래서 전에 들은 것처럼 서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원어치 여편 내의 폐물과 만원어치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짜리 정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 하도 더 나쁜 저기 많이 추척해 놓은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자 집과 세간의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 사실 이렇게 되면 맞는데 역사는 또 그렇지 않아서 실제 역사는. 자, 백성봉은 팔이 부러지고 자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주로 도망해왔다. 실제로 이랬으면 좋았을 때 친일파들도 잘 살죠 사실. 자, 일변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마다 거만이 물고 자기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성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 집을 습격했다. 그러니까 사실 백주사는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경찰서 서장 막 이런 거니까 돈을 엄청 많이 추적한 거죠, 맞죠? 그런 상황. 이제 또 볼게요. 이제 좀만 왜 이렇게 길어?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성복이 보내 통지의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성복은 청하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은 우선 보존하였다. 자, 백주사는 비싼 여간밥을 사모으면서 울적이 거리를 오락가라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 도로 대처. 그러니까 반성의 의식이 없어요, 맞죠? 이 중요한 말이죠. 과거를 반성하지 않죠. 복수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때요? 여간도 비싼 여간밥을 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 아무런 논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 우연히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양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옛날 지금 똑같은데 뭔가 이제 성공한 사람 비싼 외제차 타고 창문 열잖아요.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엇 길바에서 신기를 장수한다던 코피돌이 삼복이가 분명했다. 자네가 저 방 하면서 당황하죠. 네, 삼복입니다. 자, 건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맞죠? 좀 잘 보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끈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해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은표하며 집하며 친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 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으며 자, 진속이 개천에서 욕난다고 할 것이지 이렇게 나오네요.
문체가 좀 길죠, 일종의. 자,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종의 목락하여 자,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 느끼지 아니지 못하였다. 자,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모험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자,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이 몇 번이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왜냐하면 친일을 했던 거 다시 되찾고 그 다음에 자기 뺏었던 물건 찾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기회주의 인물인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문체가 되게 길죠. 계속 문제가 이어져요. 일종의 좀 만연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더 지루해요. 자, 보안이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역시 수단과 가리지 않는 인물, 댐데비, 기회주의적 인물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 커피돌이 산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도 머리 숙이는 건 상관없다. 그만큼 이 사람은 돈 뭐 이런 걸 찾으려는 어떤 그런 욕심이 강한 인물이죠. 반성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보기의 미스터방 있는 말을 보태가며 일장경과 설말을 하도에 백주산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 말이네. 그놈들 한 놈 남기지 말고서 죄다 붙잡았다가 개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이랑 뼈 따고 말을 막 거치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어때요? 비속어 같은 거나 이런 잔인한 말을 좀 사용하고 있네요. 맞죠? 자, 그리고 빼앗 것이 일일이 도로 찾고 집하고 세간 쳐부신 거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 마슈 하면서 미스터방은 선뜻 자,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이가 너 지금 당장이면 내 입만 떨어지면 기관총 들면 MP가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과장이지 허풍이지. 들걸어서 내려가서 들이 쑥박을 만들 겁니다. 쑥밭을. 자, 구마우이 자, 백주사는 복수해지는 광경을 선이 연상하면서 미스터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아이고, 이제 끝나가네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네. 백골 남방이겠네. 자, 놈들을 깡굴 죽은 데 보시오. 자, 다르면 어려하니까. 자, 흰 말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 없구만. 제 말이요. 이렇게 또 과장된 또 표현하고 있죠. 미스터는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이게 마지막 반전이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이 하여가 미스터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자,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휙 둘러보다가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가다가 현관 정통이었다. 미스터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자,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 마침 그를 찾으러 온 에스소이가 현관에 맞은 거죠. 헬로 하면서 눈으로 쳐주는 순간 일치되었다. 딱 맞는 거죠. 에고머니. 자, 놀라 즐거움을 하으나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키키한 냄새 더불어 백절 폭포로 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에스소이 얼굴 정통은 차르르. 이런 게 이제 또 이렇게 좀 음성상이죠. 좀 판소리적인 특징이죠. 요 대빌. 자,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자, 에스소이 주먹질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로 그대로 있다가 일명 허둥지둥 버선벌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서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하면서 또 역시 판소리적인 어떤 특징, 구어체적인 게 드러납니다. 판소리가 좀 말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끝이 난다. 그래서 이제 뭔가 몰락할 거를 좀 암시하는 거죠. 일종의 좀 몰락을 또 암시하는 뭔가 이제 좀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습니다. 몰락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집이 양치물이 일종의 몰락을 암시하는 여기 반전의 어떤 지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때요? 실제로 몰락하겠어? 몰락 안 하겠지 사실. 몰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잘못했다고 했을 거고 용서를 받았을 거고 이렇게. 하지만 소설상은 몰락했다. 실제 역사는 그렇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물의 어떤 나이나 성격 이런 것들 지금 체크 학습 활동 꼼꼼하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판소리 사설의 어떤 특징들이 좀 드러나 있었죠. 그래서 뭔가 말을 건네는 듯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지적 시점이 아까 그 뭐 나라고 드러내면서 백주사 나 이렇게 들어면서 내면심이 좀 잘 드러내는 효과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서술상의 특징 여러 지점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외양묘사에서 희화한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큰 문제는 없고 이건 뭐야 뭐 약간 육각형 뭐 이거 그거야 오각형처럼 그거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되겠고. 근데 이게 이제 자 학습 활동 잠깐 갈게요. 좀 잠깐 쉬었다 할까요? 괜찮아요? 좀 잠깐 끊고 갈게요.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좀 잠깐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